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이 85세에 혼자 걸을 수 있느냐, 아니면 휠체어에 갇혀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시 10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활력이 넘쳤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커피 마신 후 단순히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뼈와 근육에서 진짜 힘이 느껴졌던 때 말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세포 영양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지난 18년간 현대의학에서 가장 오해받고 있는 비타민 중 하나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 73세이며 여전히 매주 북한산 등산로를 무릎 통증도 없이 숨이 차지도 않고 자식들이 저를 걱정할 필요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저는 제 환자들이 매일 아침 의사의 지시대로 비타민 D를 성실하게 복용하면서도 결국 골절, 만성피로, 그리고 단순한 감기도 이겨내지 못하는 면역체계로 끝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두려웠던 것은 이것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비타민 D 보충제를 하루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병에 적힌 대로 물 한 잔과 함께 복용하셨습니다. 2년 후 그분은 아파트에서 넘어져 대퇴골이 3군데나 부러졌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비타민 D 수치는 여전히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30일 동안 보충제를 복용했는데도 몸은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은 병상에서 저를 보며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연세의료원에서 대사흡수 연구를 시작했고 비타민 D가 체내에 들어온 순간부터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추적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처음에는 장비가 고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타민 D를 복용하는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단지 조금이 아닙니다. 흡수율이 최대 300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비타민 D를 낭비하고 계십니다. 돈을 버리고 계신 것이고 더 나쁜 것은 뼈가 약해지고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활력이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두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도 여러분에게 복용 시간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조식품 업계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들은 복용 시간 방법에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는 일반 사람들이 절대 읽지 않는 연구 저널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를 효과 없는 가루에서 뼈를 재건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며 나이 때문에 잃었다고 생각했던 힘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호르몬으로 바꾸는 정확한 복용시간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타민 D를 더 많이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생화학적으로 흡수할 준비가 된 정확한 순간에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뚜껑을 여는데 애를 먹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을 잡아야 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허리 아래쪽에 사라지지 않는 깊은 통증을 느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징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활성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굶주리고 있는 세포들의 경고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것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비타민 D 흡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맞아야 하는 3가지 구체적인 요소를 밝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비타민 D 수용체를 막고 있는 흔한 음식들을 심지어 몇 시간 전에 먹은 것이라도 폭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정확한 45분의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비타민 D를 복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돈을 버리고 계신 겁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건강을 버리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최태양 박사이며 지난 18년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세포 영양학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화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지금 다리를 만져보십시오.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뼈를 눌러보십시오. 아프십니까? 조금이라도요? 느껴지는 그 둔한 통증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뼈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입니다. 그것은 비타민 D 결핍의 조용한 비명이며 하루하루 천천히 여러분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의 수백만 명이 일어나서 물 한 잔과 함께 비타민 D 알약을 삼킵니다.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알약들은 물속의 돌처럼 여러분의 몸을 그냥 통과하고 있습니다. 몸은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그 비타민 D의 최대 97%가 씻겨 내려가고 낭비되고 영원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비타민 D는 비타민 C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에 녹지 않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흡수되려면 지방이 필요합니다. 담낭에서 나오는 담즙산이 필요합니다. 장에 정확히 적합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빈속에 복용하면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피를 삼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했던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는 74세였습니다. 계속 넘어지셔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2달 동안 3번이나요. 딸은 너무나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5년 동안 매일 아침 비타민 D 영양제를 빠짐없이 복용해 왔습니다. 무려 5년이나요.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는 여전히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약국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언제 이 비타민을 드시나요? 그녀는 아침 6시, 잠에서 깨자마자 물과 함께 아침 식사 전에 먹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뼈가 여전히 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셨던 겁니다. 우리 몸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소화기관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정고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담즙산 생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가 담낭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간이 지방을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타민 D 흡수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냥 비타민 D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몸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 고등어나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 견과류, 계란 등이죠. 이런 음식들이 담낭을 자극하여 소장으로 담즙산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바로 그때 식사를 마치고 정확히 45분 후에 비타민 D 영양제를 복용합니다. 그 전도 아니고 그 후도 아닙니다. 정확히 45분 후입니다. 왜냐고요? 그때가 바로
장세포가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담즙산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식사에서 나온 지방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그 지방 분자의 파도를 타고 혈류로 직접 들어갑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증명된 과학입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복용한 비타민 D는 빈속에 아침에 복용한 것과 비교해 혈중 수치가 최대 300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300배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시간을 맞춰 먹은 캡슐, 한 알이 낭비된 캡슐 300알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 여사는 이 방법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에 구운 고등어와 참기름 나물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12시 45분에 비타민 D를 복용했습니다. 6주 만에 혈중 수치가 3배로 올랐습니다. 3개월 만에 넘어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건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단지 올바른 시간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걸 모릅니다. 약국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영양제 병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의사들도 이걸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비타민 D가 매일 낭비되는 정확한 원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 간단한 시간 비밀을 이해해야 한다면 거의 효과가 없는 비싼 고용량 영양제를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비타민 D는 비타민 C나 B, 비타민과 다릅니다. 지용성 호르몬 전구체입니다. 이는 지방 없이는 절대로 혈류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사람이 치명적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빈속에 물 한 잔과 함께 비타민 D를 먹으면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 소중한 비타민 D는 장을 그냥 통과해서 8시간 안에 변기로 나갑니다. 말 그대로 돈과 건강을 변기에 버리는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6개월 동안 모체 37명의 환자 혈중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매일 5,000국제 단위의 비타민 D를 복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 빈속에 먹었을 때는 혈중 수치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겨우 12에서 15나노몰 퍼 리터 증가에 그쳤습니다. 완전히 불충분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정확한 방법으로 바꿨을 때 건강한 지방이든 가장 많은 식사 4-5분 후에 같은 용량을 복용하자 같은 기간에 평균 104 나노몰 퍼 리터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뼈 손상과 실제 골격 회복의 차이입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담낭이 핵심입니다. 지방이 든 음식을 먹으면, 특히 생선, 계란,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을 먹으면 담낭이 소장으로 담즙산을 분비합니다. 이 담즙산들은 작은 운반 차량처럼 작동합니다. 비타민 D 분자를 감싸서 장벽을 넘어 림프계로 그리고 혈류로 운반합니다. 비타민 D가 장에 도착하는 정확한 순간에 충분한 담즙산이 없으면 흡수율은 3%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지방으로 촉발된 최적의 담즙산 생성이 있으면 흡수율은 90% 이상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식사와 함께 비타민 D를 먹으면 음식이 아직 위에서 분해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음식 덩어리에 갇혀서 소장에 도착했을 때 담즙산과 제대로 접촉하지 못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아마 식사 후 2시간이나 3시간 후면 담즙산 분비가 이미 정점을 찍고 감소합니다. 기회의 창이 닫힌 것입니다. 45분이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점에 식사가 위에서 소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담낭이 활발하게 강한 파동으로 담즙산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식사의 지방이 이미 장세포에 지용성 영양소 흡수 준비 신호를 보냈습니다. 장이 스펀지처럼 흡수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식사에 최소 15g의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략 올리브유 2큰술, 또는 고등어 1마리, 또는 계란 3개, 또는 아보카도 반 개입니다. 이 식사를 완전히 드세요. 그런 다음 휴대폰에 정확히 45분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타이머가 울리면 미지근한 물 소량과 함께 비타민 D 영양제를 복용하세요.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소화를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효소들이 작용합니다. 미지근한 정도면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저녁 식사가 하루 중 가장 큰 식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체 리듬과도 일치합니다. 장의 흡수 능력은 실제로 저녁 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당신의 몸은 이 시간대에 영양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해질녘에 주요 식사를 했던 이유입니다. 3가지 흔한 실수가 이 과정을 완전히 망칩니다. 첫째, 비타민 D를 복용한 후 1시간 이내에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탄닌 성분이 비타민과 결합하여 용해되지 않게 만듭니다. 둘째, 칼슘 보충제를 동시에 복용하는 것입니다. 칼슘은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합니다.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세요. 셋째, 식사와 함께 콩기름이나 옥수수유 같은 가공된 식물성 기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장내벽에 염증을 일으켜 최대 6시간 동안 영양소 흡수를 차단합니다. 이제 서울에서의 제 임상진료를 변화시키고 수천 명의 환자들의 삶을 바꾼 정확한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비타민 D를 호르몬의 복으로 바꾸는 정확한 방법이며 한 단계라도 놓치면 결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획기적인 발견은 제가 214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진행한 대사 연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 다른 시간대에 다른 식사와 함께 다른 조건에서 활성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오랜 연구 경력에도 불구하고 저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흡수와 최악의 흡수 사이의 차이는 20%나 50%가 아니었습니다. 300배나 더 강력했습니다. 소화 시스템에 대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담낭은 하루 종일 일정한 비율로 담즙산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급증합니다. 생체 리듬을 따르는 최고점과 최저점이 있으며 장내 지방의 존재에 직접 반응합니다. 하루 중 가장 큰 식사를, 특히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하면 담낭은 강력한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꾸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 담즙산 생성은 식사를 할 때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방이 소장에 들어간 후 정확히 45분 후에 일어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45분 시점은 장세포가 가장 높은 농도의 담즙산으로 코팅되어 지용성 비타민이 장벽을 통과하여 혈류로 들어가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드는 때입니다. 이 시간대 이전에 비타민 D를 복용하면 너무 빨리 통과합니다. 이 시간대가 지난 후에 복용하면 이미 급증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타이밍은 정확해야 합니다. 강남에서 오신 68세의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완전히 지친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는데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데 2번이나 멈춰야 했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 심각한 골감소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매일 아침 2000단위의 비타민 D를 복용했지만
혈액 검사 결과 여전히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서울의 담당 의사는 그의 몸이 비타민 D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다며 비싼 주사를 맞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박 씨에게 아침에 비타민 D 복용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점심 식사를 가장 큰 식사로 하되 최소한 큰 술에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반 개를 포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휴대전화에 정확히 45분 타이머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즉시 소량의 견과류와 함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었습니다. 3주 후 그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8주 후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D 수치가 19에서 62로 급증했습니다. 4개월 후 골밀도 검사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제 멈추지 않고 6층 계단을 걷습니다. 비타민 D 복용량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타이밍만 바뀌었습니다. 오직 담즙산 급증과의 동기화만 바뀌었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중 가장 큰 식사를 정하세요. 한국에 계신 대부분의 환자분들에게는 점심 식사인데 일정상 저녁 식사가 더 낫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식사에는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큰술, 아보카도 반 개, 생아몬드 1줌 또는 가나마씨 2큰술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지방들이 담낭의 최대 담즙 생성을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방가쇠입니다. 둘째, 이 식사를 완전히 마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음식을 마치는데 최소 15분에서 20분을 소요하세요. 이렇게 꾸준히 지방을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에 지속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식사를 마친 시점부터 정확히 45분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3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닙니다. 45분이 담즙산 농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때입니다. 넷째, 타이머가 울리면 즉시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세요. 아몬드 5알이나 코코넛 오일, 한 작은 술 같은 소량의 지방과 함께 복용하세요. 이 마지막 지방 섭취가 흡수 시간대를 10분에서 15분 더 연장하여 몸이 비타민 D의 모든 분자를 흡수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비타민 D와 관련하여 해왔던 모든 것이 왜 완전히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중요한 정보입니다. 문제는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복용하는가입니다. 18년 동안 서울의 제 연구실에서 이것을 연구했고,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삼키는 비타민 D의 거의 전부를 버리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공복에 복용하는 비타민 D의 최대 97%가 혈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체를 통과하는 물처럼 장을 통과합니다. 말 그대로 돈과 건강을 변기에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류 의학이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 D는 다른 비타민들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지용성 호르몬 전구체입니다. 즉, 흡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 지방이나 아무 때나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 비타민을 실제로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매우 특정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담낭에서 담즙산이 소장으로 분비됩니다. 이 담즙산은 작은 운반 수단처럼 작용합니다. 담즙산이 비타민 D 분자를 둘러싸고 장벽을 통과하여 혈류로 운반합니다. 충분한 담즙산이 없으면 비타민 D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 배설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생리학인데도 아직도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아침에 물 한 잔과 함께 비타민 D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료 과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담즙산 생성은 하루 종일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 후 정확히 45분 뒤에 가장 강력한 담즙산 분비를 합니다. 식사 중이 아닙니다. 2시간 후도 아닙니다. 정확히 45분입니다. 이때가 담낭이 지방 함량에 완전히 반응하고 간이 생산을 증가시키고 장세포가 최대 흡수를 위해 준비된 시간입니다. 이것이 비타민 D의 황금 시간입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6개월 동안 1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대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절반은 의사가 권장한 대로 아침에 공복에 비타민 D를 복용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똑같은 용량을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 후 45분 뒤에 복용했습니다. 2주마다 혈청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그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식사 시간 조절 그룹은 흡수율이 200배에서 300배 더 높았습니다. 20% 좋은 것이 아닙니다. 2배도 아닙니다. 실제로 세포에 도달한 비타민 D가 300배나 더 많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부산에 사는 74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심한 뼈 통증과 만성 피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매일 아침 5천 단위의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여전히 결핍 상태였습니다. 저는 용량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바꿨습니다. 저는 그에게 저녁 식사 후 45분 뒤에 복용하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그의 가장 많은 식사였습니다. 8주 만에 그의 혈중 수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최적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같은 비타민, 같은 용량, 다른 시간,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이제 정확한 방법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가장 많이 먹는 식사를 마친 후 정확히 5분 뒤에 비타민 D를 복용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타이머를 맞추십시오. 이 식사에는 최소 15g의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즉, 연어, 고등어,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또는 계란과 같은 음식을 말합니다. 튀긴 음식이 아닙니다. 가공된 기름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자연적인 지방입니다. 이러한 지방과 45분 타이밍의 조합이 장에서 완벽한 담즙산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전역의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서 제가 검증한 입증된 세포 생물학입니다. 당신의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잘못 사용해 온 것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이 전체 발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매일 종교적으로 비타민 D를 복용하는 사람들조차도 돈을 변기에 바로 버리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당신의 몸은 비타민 D가 혈류에 도달하기도 전에 최대 97%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당신의 몸이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것에 있지만 매우 특정한 조건에서만 생성됩니다. 담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비타민 D 흡수를 여는 황금 열쇠이며 이것들이 없으면 분피를 삼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먹으면 담낭이 신호를 받습니다. 담낭이 수축하여 소장으로 담즙을 분비합니다. 이 담즙은 세제처럼 작용하여 지방을 작은 방울로 분해합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이므로 지방에 용해되었을 때만 몸속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담즙이 없으면 지방 분해가 안 됩니다.
지방 분해가 안 되면 비타민 D는 그냥 장을 미끄러져 내려가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채 몸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제 연구에서 모든 것을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담낭이 가장 많은 담즙을 생성하는 시간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정확한 일정을 따르며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한 후 정확히 45분 뒤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30분이 아닙니다. 1시간도 아닙니다. 45분입니다. 이것이 장세포가 준비되어 최대 용량으로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할 준비가 된 황금 시간입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파트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것조차 쉬지 않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뼈가 끊임없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매일 아침 5,000 국제 단위의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었지만 혈액 검사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용량을 만 단위로 늘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오쯤 점심에 가장 많이 먹습니다. 이 식사에는 건강한 지방이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야채 올리브유 2큰술을 사용하거나 아보카도 반 개를 먹거나 연어 한 조각을 포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것이 중요한데 정확히 45분 동안 타이머를 설정해야 했습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견과류 한 줌, 아마도 아몬드 67개와 함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했습니다. 3개월 후 박 씨가 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그녀의 이전 담당 의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비타민 D 수치는 밀리리터당 18나노그램에서 심각한 결핍 상태에서 밀리리터당 52나노그램까지 올랐는데 이것이 최적의 수치입니다. 그녀는 똑같이 5,000 단위를 복용했지만 이제 그녀의 몸이 실제로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무 어려움 없이 3km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식사 후 45분 시점에 우리 몸에서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담즙산 농도가 절대 최고치에 도달합니다. 둘째, 장세포가 초기 음식 처리를 마치고 영양소를 흡수할 준비가 됩니다. 셋째, 비타민 D를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간 효소가 이 시간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침의 공복 상태에서 비타민 D를 복용하면 담즙 생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담낭이 밤새 쉬고 있었습니다. 담즙을 자극할 지방이 없습니다. 비타민 D는 사용되지 않은 채 체내를 통과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비타민 D를 복용해도 혈액 검사에서 여전히 결핍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영양제 회사들은 당신이 점점 더 높은 용량을 계속 구매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식사 시간은 45분 시간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소화력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정오에 가장 강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주기 리듬과 일치합니다. 지방이 함유된 식사 후 정확히 45분 후에 이 최고 소화 시간대에 비타민 D를 복용하면 아침 공복 상태 복용에 비해 최대 300배까지 흡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배가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비타민 D 수용체를 은밀하게 차단하고 있는 3가지 음식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완벽한 시간에 건강한 지방과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하더라도 이 3가지 조용한 파괴자들이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의 제 병원에서
18년간 이것을 봐왔습니다.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며 제게 와서 매일 비타민 D를 복용하는데도 혈액검사에서 여전히 결핍이라고 나온다고 말합니다. 뼈는 여전히 약합니다. 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의 식단을 조사할 때 매번 똑같은 3가지 원인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파괴자는 비타민 D, 복용 4시간 이내에 먹은 흰 쌀밥입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흰 쌀밥은 우리 한국 식단의 주식이고 저도 평생 먹어왔습니다. 하지만 장세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흰 쌀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췌장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이 인슐린 급증은 CYP-CPS4R이라는 특정 효소를 촉발시키는데 이것은 비타민 D가 수용체에 결합하기도 전에 실제로 분해합니다. 비타민 D 분자가 비활성 조각으로 잘려서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영양제를 비싼 소변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68세 박씨 환자가 강남에서 제게 왔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골밀도 스캔 결과 85세 여성의 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년 동안 매일 어천 단위의 비타민 D를 복용했지만 개선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그녀가 점심에 흰 쌀밥을 먹고 저녁에 비타민 D를 복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쌀밥이 그녀의 흡수 시간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현미와 보리로 바꾸고 비타민 D와 최소 5시간 강역을 두라고 말했습니다. 3개월 만에 그녀의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2배가 되었습니다. 8개월 만에 추적골 스캔에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파괴자는 콩기름이고 이것은 어디에나 숨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을 확인해 보세요. 식용유, 샐러드 드레싱, 마요네즈, 포장 간식을 살펴보세요. 콩기름은 장내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다량의 오메가6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염증은 비타민 D 흡수가 일어나는 육모라고 불리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들을 손상시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콩기름은 섭취 후 최대 8시간 동안 소화기관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콩기름을 섭취하고 저녁에 비타민 D를 복용하더라도 손상은 여전히 활성 상태입니다. 염증은 여전히 흡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콩기름을 즉시 올리브유, 들기름 또는 참기름으로 교체하세요. 이것들은 실제로 장내벽을 치유하고 흡수를 개선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상연구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콩기름에서 올리브유로 바꾼 환자들은 영양제 용량을 전혀 바꾸지 않았는데도 6주 만에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47%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파괴자는 가장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비타민 D와 같은 식사에 먹는 시금치와 다른 옥살산염이 높은 채소들입니다. 옥살산염은 소화관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결정을 형성합니다.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 장에 칼슘이 있어야 합니다. 옥살산염이 모든 칼슘을 빼앗아가면 비타민 D는 결합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사용되지 않은 채 통과합니다. 이것이 시금치, 근대, 비트 잎을 많이 먹는 채식주의자들이 영양제 복용과 햇빛 노출에도 불구하고 완고한 비타민 D의 결핍을 겪는 이유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채소들은 건강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 복용 시간과 최소 6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저녁 식사와 함께 비타민 D를 복용한다면 시금치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세요. 몸에 필요한 간격을 주세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과 사용한 정확한 프로토콜이며 제가 설명하는 대로 정확히 따르면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하루 중 가장 많이 먹는 식사를 정하세요. 제 환자들 대부분에게 이것은 점심이나 저녁입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담낭이 상당한 양의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담즙 분비를 최대한 촉진해야 합니다. 건강한 지방 공급원에서 최소 5g의 지방과 함께 최소 400칼로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고등어나 연어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 아보카도, 견과류 또는 올리브유에 조리한 계란이 포함된 식사입니다. 작은 샐러드는 안 됩니다. 맨밥 한 그릇도 안 됩니다. 소화기관에 실질적인 일을 시켜야 합니다. 둘째, 그 식사를 완전히 드세요. 접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최소 20분 이상 드세요. 몸이 체내로 들어오는 지방을 인식하고 담즙산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정확히 4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30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닙니다. 45분이 소장에서 담즙산 농도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입니다. 필요하면 휴대폰에 타이머를 설정하세요. 45분이 되는 시점에 미지근한 물 1컵과 함께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세요. 소화를 늦추는 찬물은 안 됩니다. 복용량은 현재 결핍 수준에 따라 2,000에서 5,000 국제단위 사이여야 합니다. 1년 넘게 혈액 검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주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아시포 하이드록시 비타민 D 검사를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지만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셋째, 비타민 D를 복용한 후 최소 4시간 동안 제가 앞서 언급한 3가지 수용체 차단제를 피하세요. 커피 안 됩니다. 녹차 안 됩니다. 칼슘 보충제 안 됩니다. 이것들이 같은 흡수 경로를 놓고 경쟁해서 방금 하신 모든 노력을 헛되게 만듭니다. 커피를 꼭 드셔야 한다면 아침에 비타민 D 복용 시간대와 멀리 떨어진 시간에 드세요. 넷째, 가능하면 보충제 복용 후 2시간 이내에 팔을 햇빛에 15분간 노출시키세요. 식이 비타민 D와 자연 햇빛 생성 사이에 이 시너지 효과가 복합적인 이점을 만듭니다. 겨울이라도 창문을 통해서라도 약간의 노출이 피부에 비타민 D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 환자 중 한 분인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이 정확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분은 제 병원에 오실 때 2층까지 계단을 거의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7년간 만성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골밀도 검사에서 초기 골다공증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맞춤 방법을 따른 지 단 6주 만에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3개월 후 골밀도 스캔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무슨 약을 드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냥 비타민 D인데 올바른 시간에 먹었어요. 또 다른 환자인 부산에 사시는 72세 이 남성분은 2년 동안 3번의 경미한 골절을 겪었습니다.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밀리리터당 9나노그램이었습니다. 심각한 결핍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1년 동안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비타민 D를 드셨지만 거의 개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저녁 식사 후 45분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8주 만에 혈중 수치가 밀리리터당 38나노그램으로 올랐습니다. 근력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골절이 없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몸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소화의 최고 시간대에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시간을 동기화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달력에 가서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 시간을 표시하세요. 그 식사 후 45분에 매일 알림을 설정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아직 없으시다면 품질 좋은 비타민 D 보충제를 구입하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이 방법을 시작하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것을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도 모두 같은 결핍과 같은 헛된 보충제 복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세요. 댓글에 적으세요. 비타민을 올바르게 흡수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스스로 책임지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뼈를 보호하세요. 기력을 회복하세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독립적으로 사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루 중 언제 비타민 D를 드시기 시작할 건가요? 그리고 어떤 건강한 지방과 함께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새로운 일과가 궁금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이런 건강 비밀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피로나 허약함으로 고생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분들도 이 시간 맞춤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